이 강단 있는 태도, 산드로네가 오데트를 보고 시뉴라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진짜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이봐 창규 양반, 자기 입으로 레레크라고 인정했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오데트 씨, 왜 하필 이런 때 스스로 정체를 밝히시는 거죠? 제가 말하지 않으면 다들 레레크 찾기에만 온 신경을 쏟겠죠. 그건 범인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에요. 전 범인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그 사람 뜻대로 흘러가게 둘 생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다니, 오데트의 재능이 정말 춤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항상 오데트한테 한 발 뒤처지는 기분이야. 납득했습니다. 지금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살인사건이니 레레크라는 이름과 그 배우에 얽힌 사건은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하죠. 다만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당신의 혐의가 가장 큰 건 사실입니다. 이 점엔 이견 없으시겠죠, 오데트 씨? 네, 여러분이 절 24시간 내내 감시한데도 상관없어요. 주그노프 씨, 당신은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은 넘어가지. 하지만 내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협박 편지를 남긴 일은 여기서 나가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레레크. 레레크 감시조 두 분, 그리고 레레크 모두 수고 많았어요.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역시 발레리 씨는 내 전적을 알고 있었구나. 같이 레르크를 감시하게 됐어. 감시라면 제 쪽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습은 마치 제 경호원 같네요. 당신 말대로 정말 진범이 따로 있다면 이렇게 해야 진범까지 경계할 수 있습니다. 다 잘 풀릴 거야, 토니야. 눈이 그치면 전문가들이 올 거고 사건 조사도 쉬워질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도 안전해질 테고. 그럼 눈이 그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응? 아쉽니? 우리처럼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나중에 내가 특별히 무대 뒤 출입증도 선물해줄게. 정말요, 언니? 우와, 너무 좋아요. 저 평생 언니 팬 할래요. 있지. 너 진짜 너무 귀여워, 토니야. 좋아. 그럼 약속하자. 나는 너한테 출입증을 주고 너는 내 팬으로서 절대 변심하지 않기. 네. 토니야, 그런 이상한 약속 안 해줘도 돼. 보냐니차 씨는 가끔 이상한 거에 집착한다니까요. 참견하지 마. 너무 겁먹지 마, 물림프 아가씨. 다 같이 있으니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제가 겁먹은 것처럼 보이나요? 그게 무슨... 아니. 네 목소리가 겁먹은 것처럼 들리길래. 아... 잠깐만요. 제가 물림프인 걸 아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어떻게 물림프 본연의 표정을 읽으실 수 있는 거죠? 본연의 표정? 그게 뭐야, 보다니차? 난 처음 듣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물림프족은 얼굴 표정보다 노래로 감정을 전하는데 더 익숙해. 노래로 전하는 감정이 표정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물림프 본연의 표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봤어, 슈람. 그냥 거칠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표정은 보통 물림프끼리만 알아볼 수 있거든요. 노래가 밝게 들리냐 슬프게 들리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슈람 씨는 분명 인간이잖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나한테 이쪽 재능이 있나 보지. 나는 엄청 각별한 물림프 친구가 하나 있거든. 아주 귀한 집 아가씨지.
이건 비밀이야. 아무튼 그 친구랑 자주 같이 있다 보니 점점 표정을 알아듣게 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보다 당신한테 물림프 친구가 있었다니. 앞으로는 슈람 씨 앞에서 함부로 노래 부르면 안 되겠어요? 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던 건데? 원래 청중욕이라도 했던 거야? 글쎄요. 시간이 늦었군요. 오늘 밤을 어떻게 날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범인을 경계하려면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흩어지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자죠. 그 편이 안전해요. 내가 보기엔 레레크만 잘 감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은 범인이 오데트 씨인지 아닌지 목숨을 걸고 시험해보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오늘 밤 불침번은 저, 여행자, 오데트 씨 세 사람이 서는 걸로 하죠. 돌아가면서 자되 언제든 최소 2사람은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묘한 배치네요. 불침번도 서고 레레크도 감시하고 둘씩 짝을 지으면 여행자와 발레리 씨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되고요. 사실 꽤 오래 고민해서 떠올린 방법이죠. 부대 야외 작전 수칙에 비슷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 상정한 상황은 야외 작전 중 포로를 감시하며 밤을 나는 거였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오데트 씨. 오히려 레레크의 여러 비밀 작전은 군의 특수요원에게도 교범이 될 만한 사례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당신이 오늘 밤 제 수면 시간의 3분의 1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잘게요. 그럼 이만. 슬슬 오데트 씨를 깨울 때가 됐군요.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그럼 사양 않고 잠시 눈 좀 붙이겠습니다. 피곤해지면 언제든 깨우십시오. 드디어 오데트와 불침번을 설 차례가 왔어. 슬슬 깨우자. 애초에 여기 온 목적도 오데트한테 정보를 얻는 거였지? 깨운 다음에 뭐부터 물어볼지 속으로 한번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네. 또 너한테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너도 그럴 줄 알았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얘기해보자. 내가 묻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해. 로잘린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 같은 걸 남기진 않았어? 그렇구나. 그럼 난 더 궁금한 거 없어. 아니. 그 여자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리워해선 안 되는 사람이지. 그 여자의 방식엔 동의할 수 없고 그 성격은 늘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그랬구나. 하긴 그분은 로잘린이랑 꽤 친했던 것 같아. 로잘린은 그런 일을 떠벌리고 다닐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한텐 딱히 숨길 일도 아니야. 어렸을 때 나는 나와 어머니를 위해 우인단에 들어가서 로잘린의 훈련을 받아야 했어. 훈련은 정말 혹독했어. 그리고 나도 이쪽에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얼음과 눈뿐인 황야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집행관의 눈에 든 신참이었으니까 시뇨라님의 체면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했어. 매일 피로와 추위로 인한 고통을 견뎌야 했고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나는 통각을 거의 잃어버렸어. 살아남기 위해 치른 대가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일을 겪은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미워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 내가 발레에 똑같은 노력을 쏟은 것도 어린 시절의 내가
운명에 저항할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이야. 그런 방식으로라도 로잘린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우인당과 그 여자가 내게 기대하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난 언젠가 반드시 떠날 거라는 걸. 그 여자는 아마 내가 발레에 정신이 팔려 훈련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루는 밤에 몰래 발레 연습을 하는데 로잘린이 갑자기 들이닥쳤어. 난 그 여자가 날 잡으러 왔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말했어. 어머니에게 배운 이 춤을 당신은 볼 자격이 없다고. 내가 먼저 화를 낼 줄은 몰랐는지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평소 훈련 때처럼 날 매섭게 몰아붙이지 않았어.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지. 그날 이후 그녀는 일체의 간섭과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내가 춤출 때 보러 오는 일조차 없어졌어. 맞아. 그런데 지금도 이 불꽃 호박을 꺼내면 나도 모르게 그날 밤과 로잘린의 얼굴이 떠올라. 선물이라는 표현은 너무 따뜻하게 들리네. 이건 로잘린이 자기 불꽃을 얼음에 봉인해둔 거야. 누군가를 아낀다는 증표이자 감시의 수단이었지. 로잘린은 모든 불꽃 호박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이걸 지닌 사람이 수상한 행적을 보이면 바로 의심했어. 누군가를 아낄 때조차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로잘린의 사망 소식이 스네즈나야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자신의 불꽃 호박을 부숴버렸어. 족쇄를 끊어내듯 홀가분해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난 아직 이걸 가지고 있어. 통각이 약해진 뒤로 이 온기는 내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각이 됐거든. 그날 밤 로잘린은 정말 날 막으러 온 거였을까? 잘 모르겠어. 그냥 너무 겁이 나서 심한 말을 마구 퍼부어버렸지.
역시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구나. 괜찮아. 끝내 화해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울 뿐이야. 화해? 이 일 말이야? 아니야. 그 여자는 날 찾아온 적 없어. 그 여자가 몬드에 간 것도 떠나고 한참 지나서야 알았는걸? 혹시... 그럴게. 알려줘서 고마워.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난 페이몬의 병이 한겨울 계획뒤에 있는 에너지 연구의 영향이 아닐지 의심하고 있어. 페이몬은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넌 레데크니까 더 아는 게 있지? 이 에너지 실험의 최종 목적은 결전용 무기를 만드는 거야. 무기의 구조는 이미 노드크라이에서 완성됐어. 지금 하려는 건 무기에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하는 일이지. 무기와 관련된 모든 연구 개발은 어릿광대 피에로님이 총괄하고 계셔. 실험 장소는 군수군 깊은 곳에 있고. 페이몬이 왜 그 실험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보는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나가면 군수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 허가를 신청해줄게. 말했다시피 난 그 신분을 좋아하지 않아. 네가 로잘린에 대해 얘기해줬으니 보답하고 싶은 것뿐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두 분 꽤 말이 잘 통하는 모양이군요. 안 주무셨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빠르게 잠들어 체력을 확보하는 게 군인의 소양입니다. 당연히 잤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안 자고 있었어도 안 들렸을 거야.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행자, 이제 교대하고 주무시죠. 네. 벌써 여기서 맞는 두 번째 밤이네. 다행히 페이몬의 몸 상태에 대한 단서는 얻었지만 페이몬은 이틀 동안 잘 잤으려나? 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아까 내가 자는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고 복수하는 건가? 됐다. 잠이나 자자. 이봐, 왜 멍하니 있어? 너도 더 못 버티겠어? 우리 얼마나 걸어왔지? 기억나? 시간 개념은 진작에 사라졌어. 머리 위에 있는 저게 뭐라고 했더라? 별의 열쇠였나 열쇠의 별이었나. 됐어. 어차피 이름을 붙인 사람도 이미 검은 안개에 삼켜졌잖아. 머리 위에 저게 있다는 걸 발견한 후로 우리는 계속 위로 올라왔지. 저기에만 도착하면 여기서 나갈 희망이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질 않아.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혹시 알아?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될지. 그만 투덜대고 가자. 검은 안개가 올라올 거야.
조심해. 마무리 있어. 성가신 녀석들. 벌써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거지. 조심해서 상대하자. 이게 무슨? 얼어붙어라. 열받게 하네. 빨리 도망쳐야. 얼음이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도망쳐! 도망쳐! 마무리 또 했어. 해보자는 거냐? 지원 간다. 또 하나 왔군. 이게 무슨? 앞에는 마물, 뒤에는 검은 안개라니 최악이네. 귀찮아 죽겠네. 또 하나 왔군. 간다. 지원 간다. 빨리 도망쳐야. 클리씨, 너 다쳤어? 아니, 난 괜찮아. 근데 갑자기 더는 걷고 싶지 않아졌어. 이해해. 사실 나도 진작부터 한계였어. 이런 식의 희망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맞아. 저 별이라는 희망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저건 애초부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집단 환각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왜 아무리 해도 손에 닿지 않겠어? 마음은 고마워요. 저희를 다시 힘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맙지만 이젠 됐어요. 여기서 희망은 독이에요. 더는 희망을 주지 마세요. 당신은 계속 갈 생각이죠? 대단하네요. 저흰 여기서 포기하지만 언젠가 저 별을 따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수 있길 바랄게요. 환각이 아니야. 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축하해.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처음이야. 난 별의 사자야. 검은 안개가 더 올라오지 않네. 너의 두 동료를 삼키고 나서 잠깐 배가 찼나 봐. 이 틈에 좀 쉬어. 그러고 나서 다시 출발하자. 응? 나간다니? 이 별은 시작점을 의미해. 시작점의 표식이지. 시작점에 도착한 걸 축하해. 준비되면 다시 위로 출발하자. 내가 계속 같이 있어줄게.
왜 그래?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쓰러지면 어떡해. 보견이차의 목소리? 무슨 일이지? 쿨리 씨,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제 그 두 사람과 완전히 똑같군요. 이번에도 사인 불명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요인을 배제할 수 있겠네요. 다 같이 무대에서 잤으니 환경적인 요인과는 무관하다는 거겠죠. 람파나, 쿨리씨. 하지만 어젯밤엔 불침번을 섰잖아. 셋이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 저도 그게 이상해요. 적어도 제가 깨어있을 땐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오데트 씨와 여행자는 믿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제 계속 깨어 있었어. 이 일이 나를 노리고 벌어진 것 같아서 계속 눈만 감고 있었지. 하지만 여행자와 레레크가 저쪽에서 잡담을 나누는 것 말고는 딱히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어. 저도요. 계속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깰까봐 신경 쓰여서 제대로 못 잤어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저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 번도 모자라서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람파나, 쿨리씨, 우리랑 그렇게 오래 같이 일했는데 무대 위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보견이차 언니. 이틀 사이에 벌써 4명이 당했어. 그런데 아직 단서조차 없다니.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알아내고 토니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안 그러면 타르탈리아를 볼 면목이 없어. 눈은 아직도 안 그쳤습니까? 네, 확인해 봤는데 밖에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여요.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건가? 내가 보기엔 범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손을 쓸 수 있어. 보초 같은 건 애초부터 아무 의미도 없다고. 레레크 이 녀석 독을 다루는 게 분명해. 시신만 봐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독말이야. 또 시작이네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어. 레레크가 정체를 밝힌 이유가 정말 그게 다일까? 아니, 난 확신해. 절대 아니야. 이 녀석은 우리를 우롱하려는 거야. 레레크라고 밝힌 뒤에 계속 사람을 죽이면 더 짜릿할 테지. 안 그래? 그런 건 당신 같은 변태나 하는 생각이고요. 너... 그만! 어제 당신이 레레크를 의심한 건 피해자가 둘 다 거상이라서 레레크에게 동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죽은 건 평민이고 심지어 저와 오데트의 동료예요. 레레크가 이 둘을 죽일 이유가 뭐죠? 설마 이번에도 당신을 겁주려 했다는 건가요? 누가 알아? 넌 이 여자를 진짜 잘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 흥, 다들 잘 생각해.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일 배짱이 있는 놈이 어디 흔한가? 레레크 같은 악독한 놈이 정체를 드러냈는데 더 의심할 게 뭐가 있단 말이야? 그 주장은 여전히 추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단서가 되기 어려우니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창교 양반, 왜 당신까지 싸고 도는 거야? 어제 둘이 보초를 설 때 이 여자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 아니다.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지.
생각해보면 뻔해. 당신네 군부는 원래 이런 범죄자들이랑 편을 먹고 우리 같은 부자들을 노리잖아. 우리 재산을 가로채려 들면서 고분고분 말까지 들으라고 해. 윈단이니 겨울군이니 포효단이니 제대로 된 놈들이 하나도 없어. 뭐? 하지만 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지 말라고 한 건 발레리 씨잖아요. 벌써 4명이나 죽었어요. 어제만 해도 폴리시 씨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금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꼬마, 아무리 추구노프 씨가 제멋대로인 고집쟁이에 입으로만 큰 소리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분 역시 피해자라고요. 에이. 무력을 행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토니아 양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추그노프 씨의 말을 막을 필요는 없겠죠. 추그노프 씨도 어느 정도 진정하셨을 테니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어 보여요.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떠오른 거야, 미캬? 넌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잖아. 얼른 말해봐. 아까부터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단서는 전부 극장 밖의 일과 관련된 거야. 오데트의 정체라던가 추그노프 씨가 받은 협박 같은 거. 하지만 정작 2번의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없어. 이건 이상해. 아무리 치밀한 범인이라도 조금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고. 그렇다는 건 심령 사건일지도 몰라. 사람이 저지른 일 같지가 않아. 내 기억이 맞다면 너는 연구자잖아. 네가 내린 결론이라고 믿기 힘든데. 내가 연구 일을 하는 건 호기심이 많아서야. 지금 상황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니 그 호기심을 심령 쪽으로 돌릴 수밖에. 그러고 보니 내가 극장에 처음 왔을 때 여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귀신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여기서 몇 년이나 일했지만 이상한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갑자기 귀신 얘기로 흘러갈 줄은. 페이몬이 있었으면 무서워하며 내 뒤에 숨었겠지? 그럼 다 같이 단서를 다시 찾아보는 건 어때? 관점이 달라졌으니 보이는 것도 다를 거야. 좋습니다. 범인을 잡든 귀신을 잡든 다를 건 없죠. 저는 일단 시신을 한 방으로 옮겨둘 테니 다들 조심히 움직이십시오. 숨겨둬야 할 게 없는지 잘 생각해봐야겠어. 너무 오래돼서 나조차 잊어버린 것도 분명 있을 거야. 핫! 하! 자! 너무 기죽지 마, 형씨. 군인한테 조금 겁먹은 것 뿐이잖아.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떠올리면 용기가 다시 솟아날 거야. 나만 해도 그래. 배고프고 지치고 졸리고 목말라도 우리 물림프 아가씨만 떠올리면 싹 다 괜찮아지거든. 헛소리는. 여자 생각만 하면 밥도 물도 필요 없다는 건가? 발레리 씨, 이것 좀 보세요. 여행자, 너도 같이 봐. 이건 뭘 기록하는 수첩이죠?
극장의 당직 수첩이에요. 보통은 콜리시가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각 회차의 돌발 상황이나 관객 수, 퇴장 시간 같은 걸 기록하는 데 쓰이죠. 맞아. 콜리시는 입구에서 표를 확인하는데 검표할 때마다 이 당직 수첩을 가지고 다녀. 이게 있다면 이번 공연에 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인원수요. 몇 번을 세어봐도 인원수가 수첩에 기록된 수와 맞지 않아요. 여기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수첩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단 입장했거나 다른 변수가 있었을 가능성은요? 콜리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로 실수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게다가 이번 공연은 시연이었잖아요. 관객 수도 적고 표 수량도 제한되어 있었으니 콜리시가 틀렸을 리 없어요. 표는 입장할 때 모두 회수되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표를 검사할 수도 없겠군요. 네, 저희는 표를 회수해서 다시 쓰거든요. 보통은 한 번 입장하면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검표할 때 표를 걷어가죠. 그러게. 하지만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텐 큰 단서야. 난데없이 사람이 하나 늘어났더라. 난데없이 사람이 하나 늘어났더라. 토니야, 찾아낸 것 좀 있어? 아직은 없어요. 찾아야 하는 게... 심령 사건과 관련된 단서였죠? 우리 같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글씨로 쓰인 알 수 없는 수첩이네. 같이 볼래? 수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봐서는 내용이 무섭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같이 봐요.
아무래도 이건 보데니 차가 쓴 것 같네. 저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실수로 남의 사생활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부모님한테 쓴 글일까요? 근데 왜 편지로 써서 안 보내고 수첩을 적어둔 거죠? 왜냐하면 작성자의 부모님이 과거 스네스나야 여왕에게 쫓겨난 물림프 귀족이었거든. 지금은 우편이 도착할 수 없는 새로운 영지로 떠나버렸지.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제대로 안 챙겨둔 탓이지 뭐. 단서를 수색하느라 그런 거니까 너희 잘못이 아니야. 자, 내 수첩은 이리 줘. 이 방의 남은 부분은 내가 조사할게. 너도 왔구나, 여행자. 이것 좀 봐. 알류샤가 이걸 발견했는데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건 아마 조사 보고서 같은데 아까 말한 귀신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여. 조사 보고서? 꽤 오래된 자료 같아. 서명자는 수메르 사람이네? 수메르에서 온 조사원인가? 극장 책임자가 이 일을 조사하려고 조사원까지 불렀었나 봐.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귀신 현상에 위험이 있는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소문이 퍼져 극장 영업에 지장이 갈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중요한 건 귀신 얘기가 진짜 사실이었다는 거야. 원인은 짐에게 차단 때문이고 이번 조사 방향은 맞았던 건가? 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야. 실제로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두 건의 사망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보고서 마지막에 천사 문명, 지맥 개조 같은 키워드가 적혀 있어. 내 연구 분야랑은 접점이 없어서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보고서에서 쪽지가 한 장 떨어졌어. 네 발밑에.
묘하게 사람 신경을 긁는 느낌이네. 보고서에 끼워져 있었으니 작성자가 남긴 쪽지겠지? 죽음은 이미 곁에 있다. 지금 우리 상황을 가리키는 걸까? 하지만 작성자는 아주 오래전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 상황을 예견한 거지?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네. 이상해. 생각해봐. 글을 보면 보고서와 쪽지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보고서에는 분명 극장의 귀신 현상은 무해하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어. 근데 쪽지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만 같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